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개인 파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개인 회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개인 회생은 좀 어떤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 위주로 하니까 네. 개인 회생을 별도로 선임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기업 회생 하다 보면은 그 대표이사님들이 대부분 관리인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럼 관리인의 위치에 있으면 그 매달 월급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월급이 나온 상태에 연대보증 채무. 저희들 보면은 최소한 50억 이상은 연대보증 채무가 있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작은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분은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는 담보 있는 것 대부분 담보가 뭐 근저당권 있잖아요. 예, 그런 담보는 15억 이하. 그다음에 무담보, 담보 없는 거. 아무래도 담보가 없으면 돈을 덜 빌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10억 이하. 그래서 15억 이하 앤드 10억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개인. 네. 예,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 15억 초과, 10억 초과. 예, 인 경우에는 일반 회생 이런 표현을 써요. 예. 되게 헷갈리죠. 듯 쉬운 예. 듯 어려운 듯.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는 계속 일반회생 말을 하는데 네. 개인회생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또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요. 네. 개인회생은 채권자들 동의가 필요 없고요. 네. 최소 3년만 일정 부분만 갚으면은 모든 빚이 면책이 되어버려요. 네. 근데 일반 회생은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을 회생 계획안을 짜가지고 네. 그 변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빚이 없어져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죠. 채권자 동의도 필요해요. 근데 빚이 작은 걸 개인회생이 하거든요. 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채권자 동의도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일정 기간만 딱 갚아.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빚을 다 털어줄게. 뭐 이런 거죠. 이제 예. 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생, 개인회생.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할 때는 연대보증 채무들이 다 많으니까 거의 일반회생을 하지 그렇죠. 개인회생 하는 데는 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좀 빚이 많은 경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말씀해 그래서 주시겠어요? 뭐 제가 아까 일반회생이란 했잖아요. 네. 일반회생은 그 제가 계속 평상시 하는 기업회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가 똑같아요. 절차가 똑같은데 기업회생은 법인, 회사, 일반회생은 개인. 개인 그러니까 대부분 그 기업의 경영자들이죠. 네. 경영자들이 빚이 한 보통 연대보증을 많이 하니까요. 네. 한 50억에서 100억. 뭐 심지어 제가 많은 분 한 200억까지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분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네. 보통 기업회생을 할 때 그분들이 월급을 아무래도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네.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한 300 정도 뭐 이 정도의 보통 임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계비 빼고 뭐 하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이 한 150에서 200 정도밖에 안 돼요. 150, 200 정도 가지고 한 10년을 벌어본들 네. 그걸 100억을 갚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예. 어렵죠. 100억이라는 돈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 큰 돈인데 막상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린 돈이 아니에요. 네. 예, 회사 경영하다 보니까 그 은행권이라든지 보증 회사에서 아니 그래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연대보증을 해라. 너와 회사는 같은 몸이다. 그렇죠. 회사가 망하면 너도 망할 각오로 해라. 그래야 내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대보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연대보증 100억 갚을 여력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일반회생을 하는데 일반회생을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거 안정이 될 거예요. 주거 안정이요? 예, 대부분 그래도 한 50억, 100억짜리 네. 뭐 최소한 그 빚 있는 회사를 운영하면 네. 자기 아파트는 다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긴 그 아파트를 근저당권 설정을 안 해줬어도 네. 만약에 기업이 회생이 들어가면 그 은행에서
연대보증 채무를 추심한다고 해서 압류, 경매로 이렇게 처리해버리거든요. 아, 네. 그럼 당장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살 집이 예, 애들도 있고 뭐 부인도 있고 하는데 네. 살 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경매로 날라가게 속수무책 가만히 있어야 되냐. 네, 내 집이 경매로 예. 넘어가는 거에 대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회생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회생 신청을 하면 기업회생 저처럼 똑같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게 법원에 발효를 해줘요. 네. 예, 그럼 포괄적으로 금지시켜준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금지를 예. 시켜준다. 예, 그래서 그 채권자들의 추심을 금지를 시켜줘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계속 독촉을 시달리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오, 그런 것도 있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본인이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회생 계획안을 짜요. 네. 회생 계획안을 짜서 통상은 회생 신청 들어갈 때를 준비 연도로 가고 네. 보통 그 다음 해 12월 31일 전까지는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아서 너한테 빚을 이 목돈을 갚을게 이렇게 회생 계획을 세워요. 네. 근데 보통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도 경매로 팔면 제값을 못 받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회생 계획안에 따라서 제가 임의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미 제가 아시는 분은 매각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매로 매각하는 것보다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도 좋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도 최소한 그 매각할 때까지는 그 아파트에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보통 1년 넘게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1년 넘게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동안 뭐 다른 곳에 뭐 이사 갈 때도 알아볼 수도 있고 자기 뭐 아이들 학교도 알아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도 팔고 네. 자기 월급 아까 제가 한 차례 한 150, 200 정도 10년 네. 동안 변제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100억 중에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네. 100억 중에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한숨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잘해야 뭐 2%, 5% 정도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2% 정도, 5% 정도 변제하겠다. 이렇게 회생 계약안을 딱 내요. 내고 법원에 내면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멋진 회생 계약안을 만들었어. 동의 좀 해줘. 네. 그러면은 채권자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도 뭐 그렇죠.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약간 이런 반응이 제일 커요. 그렇구나. 예. 근데 거의 동의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일반회생은 기본 전제가 네. 그 기업이 회생한다는 전제예요. 전제하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기업회생 들어갈 때 이 네. 대표님들 있잖아요. 일반회생은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예, 보통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업회생이 중간에 안 돼가지고 폐지가 됐다. 그렇죠. 그럼 일반회생 이것도 거의 폐지될 확률이 커요. 둘 다다. 이거 왜 그러냐면 기업회생이 폐지가 되면 이 대표님도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월급 가지고 네.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더니 기업이 이제는 뭐 파산되고 부도 났으면 자기 직장이 없으니까 네. 이 일반회생도 진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통상은 기업회생을 인가한 이후에 이 일반회생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해요. 네, 그래서 기업회생에서 보통 채권자들이 한 40% 정도 받았다. 네. 그러면 여기 일반회생 그 대표이사 그분한테 한 5%만 받아도 그 합치면 몇 프로예요? 45%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대보증 채무라는 게 이게 주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업에 대한 채무를 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한 45% 정도 받으면 뭐 이 정도 받으면 뭐 괜찮네. 괜찮네. 예, 그냥. 그래서 보통 일반회생에 그래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변호사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개인 대표 이사님에게 좀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해결책 어떻게 그렇죠. 하는 게 현명합니다라는 예. 답변이요. 저희들 보면 보통 기업회생 및 자기 대표이사 그렇죠. 그 회생을 항상 같이 물어봐요. 그렇죠. 이게 세트로 움직여요. 네. 예, 뭐 간혹가다 제가 어떤 분은 연대보증을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 간혹 있는데 지금 제가 요즘에 최근에 선임했던 것은 과거에 연대보증이 없었는데 네. 대출을 연장을 한다고 하면서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분도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럴 때도 대표님들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내가 연대보증을 해줘야 되냐. 근데 맞네. 저 같은 경우는 안 할 것이다. 아. 예.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많은 고민이 많고 네. 그래서 연대보증 해결 방법이 뭐 일반 회생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거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기업도 살리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오늘은 또 변호사님과 개인 회생, 일반 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회생이라는 단어,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회생이라고 하면 회생은 저는 항상 희망, 희망, 예, 희망, 재기, 재기. 뭐 이런 느낌입니다. 예.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변호사님께 문의가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힘든 분들이 많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야 좋을 텐데 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현명하게 파산하고 다시 희망을 갖고 회생을 하는데 꼭 이러한 절차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절차가 대부분 우리 의뢰인들 보시면 절차가 조금 시간도 길고 맞아요. 절차가 좀 어려워요. 네. 절차가 어려운데 그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최선이죠. 예, 최선의 방법인데 그 부분이 좀 힘들다고 해서 좀 약간 되게 고민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고민보다는 빨리 실행에 착수하는 게 네. 예,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생은 희망이다라는 네, 또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회생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